그래서 쟤들이 저게 목 걸고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해 온 거고, 그래서인지 그 동일한 의도인지 혹은 뭐 순진해서인지 혹은 시진핑이나 중공이나 중국이나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의 동일한 의도인지 문86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목을 걸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엔사의 반대말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반대말은 유엔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북한 해방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미 간의 작전권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형성해야 되냐라는 문제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냐? 저게 한국 아저씨로 보이죠?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장교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이에요. 유엔사에서 이번에 이제 유엔사 강화 조치하면서 그 한국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통역자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저렇게 구성된다고요. 이 대한민국 출신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유엔사 쪽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이거에 둘 다 능통한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대가 되죠. 그런 중간에 헤드쿼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엔사 강화는 다시 말해서 북한 해방 준비 수순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북한에 진입해서 북한을 접수 평정하기 위한 명분 깃발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반발과 개입을 차단하는 막강 방어벽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유엔사의 의미가. 세 번째, 유엔 임시행정기구 도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유엔 임시행정기구 혹은 유엔사 군정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그게 제대로 도입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자유조선이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유대한 국가연합이 오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자유통일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게임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 게임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기엔 뭘 얘기해요? 거의 간첩스럽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 동아의 윤상호 군사 전문기자가 오늘 동아에 쓴 기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나 간첩스러운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제가 윤 기자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윤 기자가 간첩이 아니시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또한 믿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글 자체는 매우 간첩스럽습니다. 글의 제목을 보시죠. 유엔사 강화하려는 미국, 전작권 전환 후 미래사와 갈등. 즉 유엔사 문제가 북한 해방에 관한 거다라는 본질을 완전히 벗겨나서 저쪽 주장을 쫙 틀어줘요. 그 기사의 첫머리 보십시오. 정부와 군 일각에선 미국이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유엔사 강화 조치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왔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을 사실상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작권을 한국에 넘긴 뒤에도 미국이 정치군사적 상위체인 유엔사의 지휘 역할을 강화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지휘 감독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는 배경은 전작권 전환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유사시 안보전력 공백에 대비한 것인데 땡땡땡. 한마디로 저쪽 논리를 그대로 방송을 해주는 거야. 그대로 틀어주는 거야. 본인은 유엔사 강화는 이 전작권 회수 이후에 한미 간의 그 군사력을 조정 강화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걸 뒤에 가서 한마디 해요. 아까 봤듯이. 근데 그조차도 틀린 말이라고요. 유엔사 강화는요, 굉장히 목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작권이요. 저 기사에는 마치 전작권이 뭐 2021년, 2022년에 회수될 것처럼 썼는데요. 전작권 회수해야겠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군인들, 지금 문86 집단을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해 오겠어요.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전작권 회수 반대로. 문86 못해요, 저거. 이미 조국 계기로 해서 정치 위기가 이제 만성화되거든요. 꼼짝도 못해요, 앞으로 문86.
우리가 계속 싸워나갈 텐데. 시청자분들 안 그러세요? 우리가 계속 싸워나갈 거 아니야. 집까지 것들이 어떻게 해. 다 아각거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윤 기자는 일단 포인트를 딱 놓친 거예요. 포인트를 놓친 다음에 저 기사 첫머리에 쟤들의 논리를 그대로 틀어주니까 결국 결론은 간첩스러운 짓 한 게 된 거예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상위의 정치군사적 상위체인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윤 기자님. 공부 좀 하세요. 한국사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명사적인 동아시아 자유혁명, 아시아 자유혁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안 하고 글을 쓰면 간첩과 다름없는 글을 쓰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조중동이 어떻게 글을 썼어야 되냐? 이렇게 썼어야죠. 유엔사 강화로 북한 진입 평정 수순 밟는 미. 즉 유엔사 강화는 북한 해방을 위한 수순이다. 미국 그거 하고 있다 지금. 거기에 대항해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회수를 추진하는 친중반미 문팔육. 문팔육 제도는 친중반미여 갖고 유엔사 해체하고 전작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내놓고 써야지 이제. 뭐 하냐고 조중동. 그래 놓고 하나 또 갈겨야죠. 자, 미국의 이런 입장과 문팔육의 이런 입장이 과연 정면 충돌할까? 문팔육의 그 정면 충돌할 깡다구나 있겠어요 지금? 깡다구가 없어서 조국도 못 잘라내는데 저것들이. 깡다구가 없으니까 못 잘라낸 거 아니에요. 지 살 도려낼 깡다구가 없어서. 아니면 문팔육의 꼴이 내릴까? 제목이 저렇게 나와야지. 이 제목이 이게 뭐래요 이게. 유엔사 강화하려는 미,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사화 갈등. 그래서 미국이 우리 애를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국군 위에 상위의 정치 군사적 그런 기구를 두려고 하는 음모다. 라는 이상한 군인의 코멘트 쫙 기사 앞대가리에 인용해 놓고. 이게 뭔 꼴이냐고요. 진실을 말해야지 윤 기자님. 조중동. 그래 놓고 이제 딱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죠. 상황이 이런데도 군인들한테 장성들한테 얘기 물으면 노코멘트로 하고 전부 고개 돌리고 간다. 도대체 어디에 상무정신과 애국정신을 가진 군인은 어딨냐. 군인은 멸종하고 군복 입은 기회주의자들만 득실되는 군이냐. 이러고서 패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신문이지. 그게 언론이지. 자, 우리나라 지금 최대의 문제는요. 문팔육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지금 지식층, 먹물들, 기자들, 법조계, 정치인, 조중동 같은 이른바 우리 쪽이라고 흔히 착각되어 온 수구 기득권 언론. 이 수구 기득권 지식층 전반이 썩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깨어나고 있는 이 자유시민이 굉장히 외롭고 고달프더라도 스스로의 교양을 계속 높여가면서 중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양쪽 다 싸워야 돼요. 문팔육과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넋 빠진 수구 기득권도 심하게 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저녁 6시 30분 나경원 그 선거구에서 나경원을 좀 봐줄 건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치 생명을 끊을 건지 그런 걸 논의하는 정치심판대회를 엽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문명은 그리고 세계는 자유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지금 상황은 중국과 그리고 한반도가 자유혁명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 자유화 지지하고 북한 해방 지지하고 그다음에 탄핵 참여 반성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 하나가 아니라 문팔육 전체를 거세 내지 제거 내지 숙정할 거냐. 숙청이 아닙니다. 숙정입니다. 숙정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 야권이 뭐 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지도자라며 나경원 씨. 당신 그거 고민 안 하면 직무유기야. 고민 안 한 다음에 엉뚱한 짓 하면 그건 배임이야.
정치적 배임이에요, 그게. 그럼 직무유기하고 정치 배임을 하는 게 확실해져?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정치 생명을 끊어드리는 게 우리가 당신에 대한 도리예요, 유권자로서. 자, 그거를 그런 심각한 걸 논의하는 자리고 이건 반드시 나경원 선거구인 동작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독립적 자유시민 유권자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그런 고민이 다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 있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많이들 와주세요. 여기 오셨다가 뭐 경기 남부에 이거 만드시는 분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광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또 오늘 요번에 이제 이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젊은 이너서클 매트 모워스 초청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 아저씨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선거 전략 전문가로서 2016년 트럼프 선거 때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잘 나갔었는데 제조업들이 많아서 녹슨 공장들, 폐업한 공장들만 꽉 차 있고 범죄와 가난이 만연했던 지역,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런 지역의 선거 전략을 짜서 트럼프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아저씨입니다. 그 이후에 미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서 국무성을 그 라인업 시키는데 국무성을 튜닝하는데 또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무성 핵심 멤버들의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는 그 실무적인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손을 거쳐간 사람이 틸러슨 전 국무장관, 폼페오 현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지금 주한 미 대사 뭐 이런 사람들 한 30몇 명 그러니까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될 정도로 굵은 그런 국무성 핵심들이 전부 이 매트 모워스의 도움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워낙 선거 전문가에서 일찌감치 이제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올해 초부터 나와 있었어요. 올해 4월인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지금 그 현직 같으면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현직들은 말을 아껴야 되거든요. 현직들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매트 모워스를 이번에 불러서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이고요. 9월 2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인데 한 300~4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영어 못 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동시통역 다 장비 나눠드리고 헤드폰셋 끼고 계시면 충분히 부드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연 참가 신청은 아까 그 전화번호 010-8489-8112입니다. 문자만 가능하고요. 성함 치시고 참가합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 문자 드립니다. 네. 아이고 이제 광고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중요한 거라서 10월 3일 날 서울시청 앞입니다. 이게 유사 집회들이 뭐 자기들이 다 이거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가 본가입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청 앞에 중앙무대 차려지고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그 다음에 2시에서 5시는 자유혁명 선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 지금 그 색깔로 칠해진 모든 도로에 전부 그러니까 저게 종로통, 을지로통, 청와대 인근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메인은 이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전부 다 저걸 내놨으니까 저게 그죠 뭐죠 그 집회신고 내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약 100군데의 중계 스테이션을 놓으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이 와도 다들 같이 중앙무대를 보면서 같이 소리치고 같이 자유혁명을 외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